네, 안녕하세요. 오늘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. 제 옆에는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이제 주식시장 방금 출발을 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. 코스피가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오늘 출발은 일단 좀 좋습니다. 5.35포인트 올라서요. 2,56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0.26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, 상승 종목은 한 400개 정도로 한 100개 정도가 더 많은데, 반면 코스닥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. 883포인트에 출발을 했고 그 1.3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.15%의 등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상승과 하락은 뭐 650개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일단 출발했는데, 사실 어제 코스피 하락의 좀 원인이 삼성전자였잖아요. 전자가 좀 아쉬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밀렸는데, 오늘은 이제 반대로 오전에 출발은 0.5%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, 하이닉스도 좋은 출발 보였는데, 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삼성 SDI까지 좀 각각 1% 가까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약간 지수에는 좀 부담인데, 오늘 코스피 쪽을 일단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공급 계약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태양광 모듈을.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뭐 뉴스들도 나오면서 오늘 3% 이상 주가 급등하고 있고,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타이어,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의 출발은 좋고, 뭐 많이 빠지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일단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반면 LNF가 1% 정도 올랐고, 근데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이 한 2% 정도 좀 밀리면서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고, 요새 초전도체도 사실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등락이 되게 심했는데, 네. 오늘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출발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신성 델타테크가 한 7%, 요게 좀 특징적이고, 오르는 기업 쪽에서는 오늘 위직 스튜디오하고 전액 기업이죠. 엔캠이 좀 급등하면서 이 두 기업이 좀 특징적인데,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좀 대형주가 좀 견조하고 코스닥은 그냥 계속 뭐 종목 장세 같긴 하거든요. 네. 오늘 한번 오전 흐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은 좀 코스피 쪽이 초반에는 네.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사실 뭐 미국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. 미니 선물도 좀 많이 빠졌었고, 개장하고도 사실 이제 뭐 지수의 반대죠. SQQQ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,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또 이제 돌아서면서 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이제 물가지표들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일부 관망 심리가 나올 수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거래의 좀 신거에 대한 좀 반등 정도는 일부 네. 나올 수 있지만, 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소형주 위주의 좀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핵심은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금융 투자에서 많은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. 물론 이제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2조 이상은 남은 걸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투심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뭐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는 좀 상승 종목 수가 더 높고, 이제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무난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테슬라가 좀 눌린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,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지금 양전에서 다시 돌아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도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어떤 이슈가 사실 오늘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다 네. 보니까 조금 정체된 흐름인데, 약간의 뭐 코스피 상승,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 흐름이라서, 그냥 지수는 어제도 그렇고 최근 올해 들어와선 딱 첫날 빼고는 네. 좀 그냥 우리나라 지수만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그냥 계속 그 종목들이 지수 상관없이 그냥 재료 있으면 좀 움직여주고, 네. 재료 없으면 좀 약간 정체되고, 재료가 또 안 좋은 게 나오면 오히려 급나가고,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고 LG전자도 이제
실적 발표를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월요일 날 했잖아요. 근데 네. 아쉬운 거는 올해 이제 물론 이제 4분기니까 뭐 사실 이미 지나간 시즌이긴 하지만 아쉬운 거는 실적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새 회사다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네. 좀 부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수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개별 기업 중에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좀 탄력을 더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. 오늘도 좀 그런가요?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섹터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보니까 네. 섹터 쪽에서는 뭐 제사, 이동통신 뭐 이쪽도 뭐 그 승인 얘기가 뭐 요새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뭐 네. 평가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뭐 마이데이터 기업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고르게 좀 올라가는 것도 같은데 네. 오늘 좀 섹터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히토류 쪽이 사실 시간에부터 굉장히 아, 강했죠. 히토류. 예, 뭐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대만 관련된 발언들도 좀 네. 있다 보니까 히토류 쪽에 일단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태양광 쪽도 말씀 주신 그런 계약권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과 풍력 쪽 같이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변압기 쪽도 아무래도 좀 좋은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풍력에 대한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인프라 투자가 같이 엮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이쪽은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데이터가 또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 뭐 HT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이슈가 뭐 CS에서 워낙 있다 보니까 네. 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전거래를 이어서 MP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4x4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런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 화장품 쪽도 좀 좋습니다. 아무래도 이쪽이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OEM, ODM 쪽을 집중으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전거래일에는 뭐 H&B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변압기나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 뭐 산업적인 성장이 이어지는 쪽, 뭐 시장에서 큰 주목은 받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이제 뭐 CS와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지정학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쪽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상승하는 쪽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네. 오늘 이제 하락하는 쪽을 보니까 이 제가 테마 쪽 섹터를 보니까 CXL 테마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요즘엔 맞습니다. 좀 이게 한참 뜨거웠잖아요. 근데 네. CXL이 근데 아직은 지금 바로 인텔이 그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는 CPU를 올해 뭐 하반기 경우에나 출시한다고 하니까 좀 주가가 좀 앞서간 면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이제 오늘 들어와선 주가가 좀 급락하는 거는 뭐 사실 이벤트보다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좀 뭐 단기간에 또 부각될 게 없는 가운데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좀 약간의 실적 실망 그렇죠. 요것 좀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다시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고 주로 좀 반도체가 좀 출발이 안 좋고 초전도체 또 AI 챗봇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 그 이제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 아마 공개하는 네. 걸로 좀 알려진 날인데 네. 근데 또 재료 노출인지 모르겠지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맞습니다. 하락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GTP 스토어에서 좀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네.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차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CXL에서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오늘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예. 관련된 사실 좀 해킹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금방 해킹으로 좀 잘못된 보도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선 좀 비트코인 쪽이 좀 빠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쪽이 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전거래일에 이제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 쪽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네.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뭐 NFT라든지 P2E 쪽도 그 결제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좀 동반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NFT 쪽으로 본다라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뭐 이런 쪽도 좀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에서 일부 좀 급등이 나왔었던 쪽에서의 좀 차익과 또 오늘 웹툰 쪽에서도 사실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. 아, 근데 그 뭐죠?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요? 그게 네.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는데 굉장히 평이 좋아서 그런지
그렇죠. 관련주들 다 괜찮더라고요. 네, 저도 넷플릭스에서 일단 오픈이 되어 있어서 네. 저도 이제 1화를 받고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14일에 오픈이 되는데 네. 저는 그 이제 웹툰을 되게 좋아해서 한 좋았어요. 5번 정도는 돌려봤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액션감이 어떻게 나올까 싶었는데 네. 기대보다 좀 되게 좋았고 확실히 잘 일본 나왔군요. 성우분들이 네.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좀 호평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이제 12월에 항상 이제 바이오 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. 근데 네네네. 실제 좀 뜨겁긴 했는데 막상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들어가고 나니까 네. 미국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. 한국은 좀 뭔가 뉴스가 없어서 그런가요?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좀 약간 답답한데 오늘도 바이오 쪽도 그냥 가는 거 있고 빠지는 거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정체된 것 같은데 오늘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? 대체적으로 오늘도 좀 답답한가요? 좀? 네,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는 네. 조금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실 미국장에서는 헬스케어 쪽, 좋았어요. 바이오 쪽 좋았어요. 근데 우리나라 쪽은 아무래도 좀 약간 후발로 있거나 특히나 임상 쪽 삼상으로 가면은 실패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이슈 소멸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. 네네. 여전히 좀 묵직하게 좀 대형주 쪽에서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뭐 조금씩 미뤄지고는 있지만 그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네. 쪽에서 좀 묵직한 쪽을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바이오는 직투가 제일 좋기는 하죠. 그래서 직투 ETF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나 연초에는 또 3월, 4월에 상패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그때.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오도 11, 12월 또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네. 뭐 정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뭐 이렇게 훼손될 만한 이슈는 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이제 증시가 오전 출발은 그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좀 좋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 동안 좀 파란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좀 안타깝게도 뭐 코스피도 지금 파란색으로 좀 바뀌었고 코스닥은 급격하게 좀 하락 종목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좀 빠지는 데다가 뭐 오늘 주로 또 반도체도 안 좋고 테마를 이끌었던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이제 초전도체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좋았던 게 레고캠 바이오인데 한 맞습니다. 마이너스 한 4% 정도. 네. 그러니까 물론 차익 매물 같긴 한데 또 최근에 결제 이슈가 있었던 카페24도 좀 밀리는 것 같고 네. 그러니까 그나마 코스닥을 좀 연초에 주도했던 섹터 그러니까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기업들이 일단 뭐 차익 매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급격하게 좀 갑자기 지금 이 개장한 지 10분 만에 좀 네.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이제 그 냉각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오늘 오전장은 조금 일단 출발 상황과 다르게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 확실히 미국이 좀 견조한 거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미국에는 좀 못 미치는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 시즌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. 한국은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했던 그 삼성전자가 좀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수가 위를 열기는 좀 어렵겠구나 아직은 이런 좀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이잖아요. 박스권 그렇죠. 내에서 예. 개별 기업 간의 이제 장세만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좀 조성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주려면 어쨌든 또 누군가가 선봉에 서서 좀 위를 좀 뚫어주는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그건 좀 실적밖에 없겠죠 지금은 좀 그렇죠. 모멘텀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지수의 큰 흐름 자체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가 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본 실적을 보려고 할 거고 그게 1월 31일이란 맞아요. 말이에요. 근데 그때 또 이제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FOMC 이슈가 있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FOMC 회의록에 대한 이런 결과들까지 또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관망 심리가 그러겠죠.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사실 금리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장 보시더라도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나오기 직전에는 약간은 좀 시장이 관망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이슈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때마다 약간의 좀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. 이런 움직임들이
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뭐 기술주 위주의 너무 강력한 상승들이 나왔고 뭐 미국장 같은 경우 9주 연속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씌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좀 그 상승에 큰 기여를 하는 쪽이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같이 연계되어 있다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하지만 않게 마음적인 여유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에 너무 동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은 이제 또 움직일 땐 개별 기업들이 너무나마 급등락을 하니까 그렇죠. 사실 작년에도 그랬죠. 근데 이제 여전히 1월까지도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 움직이면 옆에 쳐다보면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좀 어느 때보다 좀 시간 갖고 여유 있게 좀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아까 이제 비트코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어쨌든 시장이 네. 그 특징 자체가 그 코로나 때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은 좀 그런 게 그때도 저금리 시대였고 지금 저금리는 아닌데 금리나 기대감이 어쨌든 굉장히 높았던 지금 상황이고 네. 그때도 비트코인 강했고 그렇죠. 그다음에 배터리도 물론 이제 그때 강했지만 그때 그 BBIG라 그랬잖아요. 배터리 네. 바이오 인터넷 게임. 근데 그 중에 사실 배터리 빼고는 최근에 네. 다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고 또 흔히 이제 바이오 말고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. 뭐 맞습니다. AI 관련주도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뭐 요즘에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.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냥 가열차게 올라가는 거 보면 예전에 그 흐름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근데 이들 기업들의 시총이 뭐 바이오 빼고는 그렇게 또 크진 않다 보니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못 주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? 오늘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네. ETF 승인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일단 또 한 번에 요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랠리가 또 나올 건지 아니면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세론. 네, 이미 또 기대해서 올랐으니까 좀 그 맞습니다. 부분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뭐 지금 코인의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단기적으로는 세론 뉴스로 작용을 세론 할 수 뉴스. 있겠지만 뭐 ETF가 승인되면 사실 자산운용에서 아무래도 현물을 살 거고 네. 거기에 따른 좀 공급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채널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기적인 이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세론이라고 하더라도 ETF가 승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코인의 상방은 상당히 크게 열 수 있는 부분이다. 특히나 이제 4월달에 또 반감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딱 시나리오가 공급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가격이 올라도 어쨌든 추정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사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요번에 에코프로 머티가 네네. 좀 고점에서도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해주면서 이제 고점을 뚫어준 것처럼 네.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코인 시장이 열광을 하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좀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승인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 시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.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 게임 회사들. 그죠. 한때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가 NFT랑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그때 한참 비트코인 갈 때 주가가 좀 강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ETF 그 승인을 받게 된다면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도 조금 어쨌든 이게 좋은 뉴스로 좀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정거래래도 사실 뭐 컴투스 홀딩스, 네오위즈홀딩스, 뭐 위메이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한 7% 정도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사실 그쪽도 다 코인이 있잖아요. 뭐 네오핀도 있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뭐 재상장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인 관련된 부분이 좀 핫해지면 뭐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분명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이슈 오늘 또 있으니까 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그 CES에 이제 많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가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어제 뭐라고 했냐면 3년 내에 시총 200조. 기업 가치 달성하겠다. 그렇게 되면 물론 좋죠. 좋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독보적인 회사가 삼성전자고 그 누구도 200조 원에 지금 도달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잖아요. 사실은. 네, 맞습니다. 없고 근처도 못 가봤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3년 내 시총 200조.
이렇게 이제 목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HBM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뭐 AI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뭐 일단 이제 목표 자체는 뭐 이렇게 너무 허황됐다 이런 거보다도 HBM 쪽에서 성과만 계속 나온다면 뭐 충분히 달성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만 그거는 아직 좀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이런 목표라는 거는 달성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워낙 많이 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럼 여기서 주가 2배 가니까 사볼까 이러지 마시고 그 너무 그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. 네. 네, 그거는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항상 매분기 실적 체크하시고 음. 다만 이제 저는 그거보다 제가 주목했던 거는 1분기 감산을 끝낼 것 같다라는 약간 발언이 나왔어요. 맞습니다. 1분기 네. 공급 조절하겠다. 그 네. 얘기는 감산폭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돌려 말하면 업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게 맞습니다. 좀 봐도 되겠죠? 그렇죠. 뭐 오늘 신문에도 좀 대문짝나게 네. 좀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줄여놓긴 했지만 이렇게 업황이 턴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네.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번 실적 뭐 본 실적에서의 이런 기조를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3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영업이익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기대치가. 네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또 빠르게 흑자 전환을 네, 했잖아요.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업황에 대한 우리가 지표를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감산을 줄이고 이렇게 물량을 늘린다는 건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. 기업들 입장에서는. 그래도 감산하면요. 이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감산을 하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요. 그렇죠. 손실이 네. 또 커지고. 네.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감산을 했는데 공급 줄여가지고 가격 오르면 또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 어쨌든 분명히 감산 폭을 약간 줄인다는 거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거는 결국 좀 일부 수요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이번 달 말에 이제 두 회사 다 확정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이니까 아마 1월 말에 IR을 우리가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네. 그 내용은 좀 검증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삼성의 실적은 이제 대부분 추정치를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어닝 쇼크가 좀 나왔는데 긍정적인 거는 재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. 재고는 굉장히 많이 줄어났는데 디램 쪽도 상당히 좋았고 그 하이투자증권의 성명석 연구원님 자료에는 디램에서 이번 4분기에 10% 정도 이익률을 좀 낸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는데 다만 이제 성명석 연구원님은 조금 이제 3분기에는 좀 업황이 둔화될 것 같다. 약간 이제 그런 시각이셔서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약간의 좀 그 보수적인 톤도 일부 좀 들어가 있었고요. 근데 아쉬웠던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메모리 쪽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읽어보니까. 근데 네. 문제가 이 비메모리가 좀 아쉽습니다. 파운드리랑 이제 시스템 그 LSI 사업부라고 하는데 흔히 그 삼성 그 갤럭시들은 엑시노스 맞아요. 요 두 쪽이 물론 이제 그만큼 모바일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좀 아쉽죠. 아직까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TSMC 다들 쫓아가길 원하는데 맞아요. 뭐 어느 세월에 쫓아가냐. 이거 진짜 쫓아갈 수 있는 거냐. 이번 4분기 실적에도 그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. 네. 좀 걱정은 되는데 물론 올해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D램은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지금 방향성 면에서는 좋아지는데 결국 좀 파운드리 요 시스템 LS 근데 이제 다음 주에 1월 17일 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AI가 네. 탑재된. 근데 거기에 그 폰에 어쨌든 이제 갤럭시 엑스노스 새로운 제품이 아마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퀄컴도 들어가고. 네네. 제 생각에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 제품이 성공을 못한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발열 테스트나 뭐 벤치마크 테스트한 거 보니까 이게 평가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근데 어쨌든 발매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결국 메모리 걱정보다는 삼성은 물론 메모리가 더 중요하긴 하죠. 근데 파운드리 쪽도 좀 계속해서 이게 모멘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죠. 보세요? 좀 주가에 어쨌든 이게 약간의 좀 정체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스권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파운드리나 LSI가 어쨌든 그래도 성과를 내주기 시작한다. 뭐 올해 1분기부터라도 그러면은 좀 위가 열린다고 보시는지. 성과를 낸다면은 뭐 당연히 좀 상방이 열릴 열리겠지만 가능성은 근데 그게
그렇게까지 쉽게 될까라는 음. 생각은 좀 있습니다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네.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네.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쨌든 AI가 탑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일단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.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진짜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맞아요. 기대했다 실망하고. 근데 네. 올해는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. 그다음에 또 실적 관련해서 오늘 사실 좀 2차 전지가 좀 걱정은 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2%, 삼성 SDI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한 걸로 아는데 마이너스 3%나 네. 빠지고 있고,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.8%. LNF는 아무래도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냥 따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. 2차 전지가 결국 숫자가 또 4분기 발표되니까 약간 시장이 또 실망을 한 것 같고, 결국 이게 언제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두 축이죠. 반도체도 어쨌든 좀 아쉬웠고, 네. 2차 전지도 대장주죠. LG엔솔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에 오늘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가 빠지는 거는 사실 다른 이슈보다는 수급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. LG엔솔에 대한 실적 실망에 약간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. 또 거기다 아까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는데, 근데 테슬라는 그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마약 이슈가 있더라고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약간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뭐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, 네네.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,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 걱정은 다들 안 하시는데 일론 오너리스크. 머스크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.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, 네. 어쨌든 그런 것도 2차 전지 섹터에는 일단 어쨌든 뭐 약간의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게, 아까도 이제 김영용 연구원님 아까 방송 들으셨죠? 네네네. 요새 뭐 직구가 난리가 났잖아요. 뭐 알리익스프레스, 네. 뭐 테무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거 써본 적이 없거든요. 음. 저는 그래서 평을 보니까 뭐 너무 뭐 품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도 하는데, 근데 워낙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맞아요. 네. 네, 저도 이제 한번 웹 깔고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,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한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결국 이렇게 돼서 이런 직구라든가 이런 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배송 쪽하고, 네. 또 한 가지가 요즘에 그 유튜브 쇼핑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요새 그 결제 회사들 관련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보고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런 거 보면 결제주들이 사실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거든요. 맞습니다. 사실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잊혀져 버린, 버려진 섹터가 돼버렸는데, 결국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에 이 구도가 또 깨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결제업체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올해 좀 이런 구도는 네. 한번 볼만하다. 뭐 저는 이제 알리 직구나 뭐 이제 네. 또 쿠팡에서 직구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. 야. 가격이 진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편인데 뭐 결제 쪽도 저는 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아요. 근데 사실 이 결제 쪽에서 왜 몇 년간 좀 쉬었냐면은 뭔가 새로운 이런 트리거가 사실 크게 없었죠.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페이 관련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때만 사실 그 연관된 기업들 급등이 나왔고, 그게 또 이제 또 사그라들면서 네,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됐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뭐 사실 테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지금 핫한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이벤트가 붙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플페이 들어온 것처럼 비슷한 기조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. 그러니까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와 하면서 이렇게 가겠지만,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가 반영이 되면 사실 거기서 또 뭔가의 이 차별화점이 생기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는 또 금방 실망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. 우리나라 이제 쇼핑하면 네이버랑 쿠팡의 그 이 위치가 너무 견고해가지고, 맞습니다. 예. 그냥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뭐 사고 싶으면 네이버 아니면 쿠팡에서 일단 검색을 하거든요. 예. 해서 그냥 어느새 거기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데 네. 제 자신을 보고 있는데, 네. 그냥 다른 걸 생각을 안 하게 돼요. 그냥 이 머릿속에 그 일단 뇌구조가 이렇게 바뀐 것 같긴 한데, 몇 년 전만 해도 양강 구도가 아닐 때는 되게 다양했잖아요. 뭐 지마켓도 있었고, 그쵸. 예. 뭐 11번가. 근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두 개로 그냥 집중이 돼 버리니까, 그쵸. 예, 그게 저마저도 이렇게 습관이 돼 버렸으니,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, 어쨌든 여기에
이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유튜브 쇼핑, 인스타그램 쇼핑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무시는 못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이게 또 판도를 어떻게 또 바꿀지 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이게 기회이기도 한데 맞습니다. 또 위기일 수도 있어요. 예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.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가는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9시 30분인데요. 잠시만 그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지수 점검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2,553포인트, 7.46포인트 하락을 해서 0.29% 밀려 있고요. 하락이 525개로 더 많아졌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8.65포인트 하락이고요. 0.98%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힘겹게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급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지수에 상당한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안 좋지만 일단 바이오가 또 이게 오늘은 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가 좀 빠지고 또 테마주에 뭐 최근에 굉장히 그 흐름이 좋았던 신성 델타테크가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시총들이 다 커요. 뭐 신성 델타테크도 어제만 해도 시총이 2조가 넘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주가가 뭐 하루에 15%막 이렇게 빠지니까 지수 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르는 기업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오늘 코스닥만 봐도 뭐 엔캠, 위직 스튜디오 파마리서치, 동국제약, LS 머티리얼즈, 이오테크닉스 정도 요 정도가 한 1% 정도 오른 기업들이에요. 이 시총 큰 기업 중에서.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죠 거의.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그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의 그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장세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좀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1월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우리나라 분위기가. 근데 아까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이게 약세장으로 보세요? 아니면 강세장 속에서 일단 조금 조심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인지 좀 그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좀 기회를 노려보실 수는 있는 장이기는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항상 이 지수 쪽으로 말씀드릴 때는 PBR 0.95배를 좀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제 연말에도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 얘기를 했다 좀 많이 혼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가파를 때는 항상 조금 조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약간의 조금 더 눌림목에 나올 수 있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어쨌든 결과를 본 실적에서 봐야 되고 1월 31일이고 거기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거나 올라도 상단을 깨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의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계속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는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의 그런 조정 부분들은 확실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유가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 또 급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약간 단기적으로의 좀 부정적인 심리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개별주 위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되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단 관망하시고 철저하게 이제 현금 포트 비중을 좀 유지해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이 활용하기에는 좀 아직 급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러프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,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린 그런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급하지 말고 그러나 또 기회가 또 오고 있는 지금 흐름인 건 또 맞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여유를 가지고 좀 빠질 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024년 1월 10일 오늘 그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하창한 본부장님하고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.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. 아,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?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.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.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.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.